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후 4시 12분 다시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며칠간 녹음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랑 뉴스도 같이 볼 겸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겸 또 한 번 또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저런 뉴스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암호화폐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링크를 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G U+ 차세대 5G 리더십 확보 미래 사업으로 주주 가치 재고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2016년 이후 LG U+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2016년, 2017년, 2018년 그리고 2020년 추정치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죠. 현재 상황이.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SK, KT하고 LGU가 원래 제일 꼴찌였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추세는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LGU+ 쪽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ARM의 장비 쪽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소뱅하고 화웨이하고 아마 손을 잡은 거 보니까 화웨이하고 그 소프트뱅크하고 전략적으로 제휴 관계에 있거든요. 인공지능하고 IoT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쪽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3위일 때 아마 소뱅하고 아마 무슨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정희의 전략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택배업이다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거 그런 거 비리비리한 거 그런 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키우면은 괜찮을 것 같은 거 그리고 요리를 잘 할 만한 거는 헐값에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저것 부속품을 이제 다른 기업에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에 있는 값싸게 자기가 잘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부품을 잘 수급을 해서 시스템을 이제 종합적으로 로봇을 합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값어치 자체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T-모바일하고 스프린트사를 이제 첫 번째에 있는 거나 AT&T사나 뭐 두 번째에 있는 거 그런 거를 고가에 매수해서 그거를 오히려 공고히 다지기보다 저가에 있는 그런 기업체를 이제 지분 같은 거를 인수해서 이제 키워나가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장비나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해서 다 그게 이제 멀티적으로 이 퍼즐 자체가 다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LG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G 쪽으로 계속 서비스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용화를 이제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제 현재 상태인데 버즈에서 5G 쪽으로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게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상반기 IPTV 순증 가입자 점유율이 통신사 3사 중 1위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넷플릭스하고도 아마 그 LGU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5G가 되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콘텐츠 사용한다거나 콘텐츠를 많이 확보한 그런 회사가 서비스 측면에서도 되게 많이 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5G 시대 겨냥 전 연령 콘텐츠 포트폴리오 완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권가 목표 주가 평균치 증권 종가보다 26% 높아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럴지 중장기적으로 이럴지 아니면 이런 애널리스트 증권가에서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100% 믿지 마시고 지금 시점이 아니시라면 중장기적으로 그림을 조금 이제 1년 후나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림이 대충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5G가 이제 오면은 중요한 게 이런 통신사들 같은 경우 이제 VR하고 AR 서비스하고 같이 연동을 시키거든요. IPTV, 넷플릭스 이런 거 하고. 근데 그런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도입할 확률이 되게 높고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내년에 $400에 상용화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45만 원, 46만 원, 7만 원 이 정도 되는 그 와이어리스 그 VR 장비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바일 폰도 필요 없고 컴퓨터하고 연결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 친구들, 그러니까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아마 큰 그림상에서는 분명히 이쪽으로 치고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5G하고 결국에는 연결이 돼 있고, 5G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타오르는 장작에 신나를 끼얹는 격, 그리고 석유를 뿌리는 격, 거기다 거센 바람을 불어서 활활 더 타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정점을 찍는 게, 활용 점정을 찍는 게 사실은 5G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초반부터 중반, 더 나아가선 후반으로 갈수록 아마 이 여파가 점점 더 거세지면서 분명히 암호화폐하고도 종합적으로 연결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LG U+가 IPTV 사업 부문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록한 것은 5G 시대를 대비해 콘텐츠 차별화에 적극 나선 결과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5G 통신이 상용화되면 화질, 화면수, VR, AR 등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물론 SK나 삼성 같은 경우도 뭔가 본인들만의 추구하는 뭔가를 하겠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네 포지션이 공고히 다져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오히려 약간 하위권에 있는,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도 좀 약간 부진을 면치 못하는 LG를 좀 약간 더 보자는 거죠. 예, 왜냐면 걔네는 당연히 계속해서 선점에서 좋은 자리에 계속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LG U+의 5G 서비스. LG U+, LG전자가 움직이는데 어떤 역할을 과연 할 건지, 백색 가전에 들어가는 인공지능과 IoT 서비스가 과연 LG 그룹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기업과 해외에 있는 어떤 기업과 연관이 돼 있는지 그걸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5G하고 연관돼 있는 게 자율주행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텔 폭스바겐 모빌아이, 그리고 2019년 중 자율주행 레벨 4단계 택시 실용화에 협업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4단계면은 사람이 타 있는데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리고 5단계면은 사람 안 타 있는데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이 완성차 업계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게, 자기네가 이제 주장하고 지금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게 5단계가 2022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 2019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2019년 중 자율주행 레벨 4 택시 실용화에 협업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인텔사가 모빌아이를 인수를 했어요. 거액을 주고. 보시면은 상용 자율주행 택시가 2019년 중 실용화될 계획이다. 폭스바겐과 인텔, 모빌아이가 이 같은 계획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소식은 잦지만 실용화에 대한 신호가 드문 가운데 이들 3사는 2019년 이스라엘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단 4단계까지라고 딱 나오는데 5단계가 2022년.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고 활용점정에 그게 기술이 이제 찍히려면 5G 기술이 이제 거국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상용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연관을 시켜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쿠팡이 택배 사업에 진출해요. 그래서 업계 지각 변동 빨라질까라고 나와서, 이 뉴스가 사실은 10월 31일 날 나온 건데 10일 전에 사실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쿠팡이라는 데가 자기네 물건만 원래 배송을 하는데 택배 사업까지 지금 진출을 하는 거예요. 쿠팡을 아시다시피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계속 적자를 해서, 적자가 아마 제가 아는 걸로는 아마 1조 5천억 원인가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산을 까보면 지금 이 쿠팡 시스템에, 그리고 장비나 이런저런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본을 계속해서 넣은 거거든요. 순이익은 계속해서
이제 순이익은 살짝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래서 알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아마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제 슬슬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쿠팡은 여기 보세요. 제일 윗부분에 쿠팡은 전기 화물차와 배송 인력의 직접 고용을 통해 기존 택배사와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 구입 비용과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강점을 갖고 있는 ICT 기술을 물류에 접목해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써있죠. 여기 또 밑에 쭉 보시면은 현재 택배 업계는 CJ 대한통운이 48% 정도로 절반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진과 롯데, 우체국, 로젠 등 총 5개사가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쿠팡이 사실은 이제 이쪽에 전기차나 아니면 ICT 자기네 물류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쪽에 이제 제3자 이제 그 물류 협약에 여태까지는 동종 업계에 있는 기존에 있는 CJ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이 쿠팡을 원래 이제 용인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계속해서 그랬었는데 일단 이번에 그 쿠팡에서 이미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냈죠. 그래서 택배업에 진출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냐면 5G 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LG를 끌어들이고 LG에서 하는 5G 그 통신 서비스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소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나 전기 뭐 이런 거 전기 기술 이런 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쿠팡 지금 택배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위쪽으로 끌어올릴 확률이 높아요. 이제 시간차를 두고 그래서 뭐 처음에 이 쿠팡이라는 거를 매입을 할 때 지지부진한 걸 매입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물론 CJ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저가에 있는 거에다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어떤 장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용해서 상위 쪽으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이죠. 사실상 사업가로 그런 의미에서 쿠팡도 한번 지켜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재밌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지마켓이나 다른 11번가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그런 물량까지 이제 쿠팡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간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여태까지의 그 3년 동안에 1조 5천억이 넘는 그런 적자를 아마 단숨에는 아니지만 자기네 시스템을 이제 들여와서 그게 이제 구축이 어느 정도 돼서 자리가 잡히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큰 변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LG U+가 뒤통수를 칠 확률도 높아지고 쿠팡도 뒤통수를 칠 확률도 높고 미국에서는 스프린트사하고 T모바일이 밑구녕에 있지만 밑에 쪽에 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뒤통수를 칠 확률이 점점 높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더 재단 ECC에 1.5만 ETC 기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뭐 가격이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뭐 가격이나 뭐 전망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찰스 호킨스하고 껴있는 코인들은 그래도 비탈릭 부텔린이 밀고 있는 코인들 못지않게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이다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페인 통신업체가 리베츠 CVC와 파트너십 체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안하고 관련돼 있는 거 생체인식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거 중국 측으로 따지면 더키 그리고 약간 그 외부 쪽으로 빠지면 이제 그 동양이 아니라 서양 쪽으로 따지면 이제 CVC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스페인 통신업체 리베츠 CVC와 파트너십 체결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호재로 가격 변동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키랑 CVC 나쁘지 않게 봐요.
그래서 투자를 덥석하지 마시고 조사를 한 2, 3일 정도 하셔도 지금 장세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그래서 여유를 갖고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리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SBI 홀딩스에서 전격적으로 밀어주는 것 중에 리플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죠. 그래서 리플 실시간 결제 시스템 XRP 텍스트 출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점이 뭐냐면 이용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토큰의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XRP 텍스트는 베타 테스트 단계로 XRP의 스마트폰 전용 탑폰을 개발한 위스티스 윈드가 개발 및 배포에 참여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스라는 데가 있죠. 예? 기존에 근데 토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은행에다가 돈도 지금 그냥 쉽게 전화번호만 있으면 보낼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리플이나 아마 제가 중장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도 아마 이런 서비스는 리플사 말고도 다른 데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피아트머니 생태계에 점진적으로 계속 녹여오면서 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가격은 제가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오른다는 말은 못하죠. 예, 지금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장세가. 그래서 시간이 돼야 밥도 익듯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금 현물 경제 시스템에 계속해서 체인징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세력들이. BOA 암호화폐 저장키 관련 특허 취득,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블록체인으로 뭐 저장키 관련해서 그렇게 특허를 내고 그거를 또 상용화 시키고 한다는 거에 관해서 좀 또 보시면은 BTC 선물 전일 대비 변동 미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요 근래 6,500불 정도 있다가 지금 6,350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쪽 아니면은 그냥 프리미엄 자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가격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폭락한다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폭락했다고는 말 못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 시세면은. 그래서 조금 고통스럽긴 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조금 마음을 추스리면서 뭐 그러실 때 같아요. 실망하셔가지고 손절을 하시기보다 좋은 날 올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외신이 골드만삭스 소수 고객 대상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골드만삭스 다들 아시겠지만 서클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폴로니엑스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지금 보면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테스트 한다는 얘기는 거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테스트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진짜 상용화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들어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제화가 11월 달에 어떻게 나오든 분명히 G20나 이런 데서 분명히 방향성 제시를 하면서 뭔가 이런 거대 금융 기업도 그 상품 서비스를 대중들한테 이제 제공을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너무 큰 긍정회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팩트 있는 긍정회로이기 때문에 레저가 USDT 등 스테이블 코인 지원 예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저장을 하고 그리고 연동을 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 코인들도 코인베이스에 등재된 코인들 못지않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USDT 등 스테이블 코인 지원 예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확립에 관해서 인정했다는 얘기고 저변 확대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로저버, 앨런 머스크의 BCH, 진정한 BTC라고 해서 인터뷰 중이라고 나오네요. 근데 로저버가 앨런 머스크한테 BCH가 진정한 BTC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SBI 홀딩스 손정희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로저버를 통해서든 지금 소뱅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 비트메인을 통해서든 그래서 뭐 비트메인에 소뱅의 자금이 어디가 들어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런 냄새가 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관해서는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연달아서 이제 연상을 하는지 아마 제가 거기서는 말씀드릴게요. 위쪽으로 좀만 올라가면 그래서 로저버가 앨런 머스크한테 BCH가 진정한 BTC라고 말을 했는데 BCH에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물려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주력은 아니지만 BCH가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안정적이면서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만한 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리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뒤통수를 칠 만한 거는 오히려 BCH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려봐요. 업비트에서 SC 입출금 일시 중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SC가 저장성 코인이 스토지하고 그리고 SC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시장에서 저장성 코인으로 인정을 이미 받은 코인이고, 그러니까 SC 같은 경우는 근 얼마간에 지난 몇 주간에 아마 조금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스토지도 아마 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이렇게 눈여겨봐 두셨다가 저가에 만약에 매집이 되시면 만약에 중국 자본이 조금 많이 들어온다거나 시장이 호장이 열리면 SC도 조금 많이 세력들 손을 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적고 가격이 작고 코인 개발자 그러니까 좀 약간 시장에서 인지도를 이미 받은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세력들이 장난치고 갖고 놀기 좀 쉽거든요. 전래도 예전에 이제 SC 그랬었고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사를 한 2, 3일 정도 한 시간 내셔가지고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저점 분할 매수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기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걸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단독 비트메인 7나노 밀리 칩셋 양산 발표 사실은 연구 개발 단계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계 최대 채굴 장비 제조 업체 비트메인이 7나노 밀리 칩셋 양산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 관계자가 사실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코인리스에서 폭로해왔다. 제가 그러니까 비트메인이라는 데가 원래는 이렇게 칩셋을 생산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 되게 엄청난 기술을 원래 확보한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냐면 손정희의 소뱅에서 여기에다 이제 투자를 IPO 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 그리고 텐센트인가? 거기도 이제 같이 IPO에 참여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빗썸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네는 여기에 투자 안 했었다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다 안 믿는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왜냐면 그거 특화된 자기네가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했다는 얘기는 제가 가서 눈으로 보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소뱅에서 인수한 ARM 같은데 그런 데서 시스템 메모리 직접 반도체를 뭔가 서포트를 해준다거나 뭔가 기술 공유를 하고 인공지능에 관해서 뭔가 같이 움직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메인이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소뱅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사를 구글로부터 인수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같은 지역 내에 있는데. 예? 똑같이 움직이지. 같이 공유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더 확률이 높게. 그러면 비트메인이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런 퍼즐이나 그런 어떤 커넥션이나 그런 사슬관계가 결국에는 대중들한테 우린 아니야 그런 적이 없어라고 말은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 사슬이 용접해서 끈끈하게 이렇게 다 연결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그래서 비트메인에서 이제 로저버하고 같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밀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현재는 그냥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보 같은 스캠 코인, ICO 이런 거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클 CEO가 달러 외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고려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레저에 들어갔다는 아까 뉴스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저기 대기업에서 점진적으로 아마 발행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먼저 블록체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시범 서비스나 자치 뭐 그런 행정 같은 거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따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것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건 안 그런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뒷구녕에서 뭔가 한국 정부에서도 아닌 것 같아도 한국 블록체인 협회장이 지금 두나무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보면 다 연관 관계가 있는 거고, 카카오뱅크를 직접 직간접적으로 밀어주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관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것도 알고 보면 연결고리가 다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그게 어거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준비 안 하는 것 같아도 뭔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주 뭐 그런 블록체인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이것저것 조사해서 다시 방송을 따로 만들어서 조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클 CEO가 달러 외 법정 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고려 중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이 최고 경영자 CEO 제레미 일레어가 최근 인터뷰 중 현재 달러가 아닌 다른 법정 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와 기타 지역의 기업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미국 코인, 중국 코인, 뭐 미국 자본, 중국 자본.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시중에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중단한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도 더 이상의 피아트머니, 그러니까 실물적으로 코인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를 더 이상 풀어내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데, 동양과 서양의 자본이 뭉쳐서 같이 믹스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세력들이 원하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지, 무슨 겉으로 보기에는 흑과 백과 흑, 그거 양과 음의 싸움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자웅동체라는 얘기죠. 세력들이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 대규모 이체 발생 12.8만 이더 규모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더 시세가 썩 좋지는 못하지만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더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더가 폭락한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더가 움직여주고 이오스도 움직여주면서 알트코인 시장도 붐도 일어나고 그럴 날이 언제라고 제가 딱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12.8만 개가 움직인다는 자체가 그냥은 안 움직이죠. 그죠? 세력이란 사람들이 그냥 보통 지갑에 그냥 뒀을 때 뭔가 액션을 취할 때만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31일이죠. 그래서 내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맨날 계속 희망회로를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세가 엄청 빨리는 아니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11월 달 넘어가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센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아마 지금같이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외줄타기 하는 그런 장세는 아마 안 올 거예요. 방향성 있는 그런 거를 G20에서도 분명히 낼 거고, 한국 정부에서도 낼 거고, 그리고 가상계좌에 관해서도 인정한다는 그런 표명을 했기 때문에 갈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감사합니다.